일단 폐렴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하자면 폐렴은 말 그대로 폐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심각해지면 이제 2차적인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어요. 60대 이상은 이렇게 해서 폐렴으로 진행이 되면 그 치사율이 30%가 넘는다는 결과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희서정우입니다. 촬영을 한 2주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네. 몇4년이 밝았는데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런 건강 관련 정보를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평소 건강 챙기는 데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폐렴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하자면 폐렴은 말 그대로 폐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염증이 왜 생겼냐? 다양한 원인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감염학에서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흔히 얘기하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해서 일으킨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설명하기 좀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 대부분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고 무균실이 아닌 이상은. 근데 누구는 감염이 돼서 그렇게 이제 합병증이 생기고 누구는 아무 증상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면역력 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폐렴이 진행돼가지고 심각한 상태로 가시는 분들 대부분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에요. 어린아이, 노인, 그다음에 기저질환 이런 분들, 소위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되는. 이게 사실 예전에 코로나 때도 있었던 얘기거든요. 코로나 때도 저도 걸려봤는데 누구는 그냥 좀 독감 증상 앓고 지나가는데 누구는 이게 사망까지 이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근데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폐렴이 뭐가 문제냐면 일단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호흡기를 나눌 때 크게 상부 호흡기와 하부 호흡기로 나눠요. 그 경계선이 여기에요, 여기 쇄골 라인. 요 위쪽, 그러니까 코, 입, 목 여기까지는 상부 호흡기. 요 밑에 몸통 안에 들어있는 그냥 폐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하부 호흡기. 그래서 여기를 경계로 나누는데 이 상부 호흡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의 약간 바깥쪽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 몸통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본다면 여기가 본체고 여기는 그 바깥쪽인데 여기는 외부의 감염 가능성이 높아요.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세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것들이 이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감염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방어선이 잘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기 걸리면 콧물 나요, 기침, 가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감염이 쉽게 일어나는 바깥쪽에서 이 병을 바깥으로 몰아내려는 우리 몸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반응이 일어나지만 그만큼 잘 물리쳐져요. 그러니까 1차 방어선이니까. 근데 1차 방어선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본진으로 뚫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하부 호흡기, 즉 폐를 감염을 시키거든요. 이러면 이제 본진이 공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입장에선 타격이 커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독감하고 폐렴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독감으로 인한 가장 흔한 증상은 한의학에서는 표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표와 본을 나눠요. 표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깥쪽, 그리고 본은 본체, 본진, 그러니까 더 중요하고 안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상부 호흡기에 나타나는 증상, 그다음 콧물, 기침, 가래 이게 이제 표증에 들어가고 그 외에 우리 감기 걸리면 오한, 춥고 그다음에 근육통, 몸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바깥층에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오한, 몸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열을 내잖아요. 고열이 나거나 어쨌든 위에서만 열이 날 때도 있고 전신에 열이 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열을 낸다는 거는 우리 몸이 체온을 올려가지고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외부 적들을 우리 몸이 싸워서 이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발열 자체는 그걸 문제라고 보기 좀 애매해요. 근데 그거를 사실 해열제를 써서 이렇게 많이 열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고열로 가서 뇌를 손상시킬 정도가 아닌 이상, 보통 39도, 40도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열은 저는 좀 놔둬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왜? 열은 우리 몸의 이 면역력
싸우기가 더 유리한 환경이고 얘들 바이러스한테 불리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열을 내 가지고 얘들이 잘 싸워서 이기게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놔둬야 되는데 그 열이 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오한도 나고 그다음에 몸 이제 근육통도 오고 하는데 이거 자체는 그렇게 나쁜 반응이 아니고 그냥 이제 이겨내기 위한 반응이고 얘들은 그리고 표증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이 끝나면 다행인 거예요. 전쟁이 큰 피해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부호흡기 폐로 들어가서 본진을 치게 되면 제일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호흡이 곤란해져요. 그래서 숨이 가쁘다 이런 느낌. 그리고 흉통, 여기에 막 통증이 와요. 이 몸통에. 그러니까 여기 목 위쪽에 오는 뭐 붓고 아프고 한 통증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통증이 오면 이거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물론 독감에서도 뭐 이제 이런 폐 쪽의 문제를 느낄 수도 있지만 독감과 폐렴을 구별을 한다면 이게 보통 구별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 증상이 겹쳐요. 그러니까 폐렴으로 와도 이 독감 증상을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 뭐 그냥 며칠 좀 앓다가 지나가겠지 하고 방치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치명적인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하부호흡기 증상.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에 통증이 온다. 이러면 이건 폐렴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을 지체해서는 절대 안 돼요. 폐렴은 한번 진행이 막 시작되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적으로 증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슴 쪽 증상을 유심감 있게 관찰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도 이거는 생각보다 엑스레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뭐 동네 의원에서도 쉽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호흡기 쪽 내과를 가서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혈액 검사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럼 폐렴이 어떻게 해서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느냐 이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폐 쪽에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뭐 폐암 환자분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이 과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뭐 사이토카인 폭풍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왔던 거 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나면 이제 폐가 굳어요. 폐 조직이 굳으면서 왜 섬유화라고 폐섬유화라고 그래 한참 했었잖아요. 그래서 폐가 굳어가면 얘가 제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폐의 용량을 다 써야 되는데 일부를 못 쓰니까. 그래서 호흡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곧 어떤 일부분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걷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급하게 막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염증을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일단 그렇게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심각해지면 이제 2차적인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어요. 제일 심각한 게 폐혈증 같은 거, 그 다음에 늑막염, 폐농양, 농흉, 그다음에 뇌 쪽으로 가면 뇌수막염, 뭐 이런 단어만 들어봐도 벌써 좀 우악스러운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호흡기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사실 호흡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폐혈증도 전신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합병증의 범위나 그게 훨씬 커지고 심각해져요. 이거는 사실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이렇게 해서 폐렴으로 진행이 되면 그 치사율이 30%가 넘는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